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 회식 자리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20명 정도의 상차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체력적인 소모 또한 상당한데도 시모는 제 노력을 알아주는 것보단 오히려 상차림을 보더니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꺼냈어요. 시모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서운한 마음에 불만을 털어놨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모와 저와의 갈등은 꽤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었어요.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시모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남들 사는 거 다 똑같을 줄 알고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노력했었어요. 한 번씩 시모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 때는 저도 모르게 불만 섞인 말이 나왔었고 그럴 때마다 집안에는 폭풍이 휘몰아쳤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모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에게 다가와 서운해하는 감정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 나중엔 시모가 또 반복해서 저에게 상처를 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리를 뒀고 마음을 열지도 않았어요. 시모도 제가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는지 기분을 풀어주려는 노력에도 감정의 변화가 조금도 없자 그때부터 시모의 행동은 상당히 거칠어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댁에 최대한 가지 않는 거였죠. 이런 시간들이 너무 힘겨웠었고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한 뒤에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지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보단 거리를 둔다는 거에 분노했어요. 결국 참다 못한 남편도 집안의 장남이 어떠한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자 다른 곳으로 화를 풀어냈어요. 동서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화살이 동서들에게 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형님, 언제까지 버틸 거예요? 그냥 먼저 와서 머리 숙이고 죄송하다고 그러세요. 형님 때문에 저희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형님이 없으니까 집안 꼴이 엉망진창이라면서 저 막내 동서에게 막말을 퍼부어댔는데 좀 전에 힘들게 땀 흘려 준비한 밥상을 뒤엎어 버렸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살다간 저까지 정신병에 걸리겠어요. 언제 올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와서 상황 정리 좀 해주세요. 동서도 어머님 댁에 안 가면 되잖아. 뭐하러 그렇게 힘든 길을 택하고 있어. 그냥 나처럼 영 끊고 살아.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 어차피 손해보는 건 어머님이야. 지금 내가 다시 어머님 댁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게 되면 나를 대하는 행동은 더 가해질 텐데 나는 더 이상 난리치는 꼴 못 보겠어.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어머님 성격 솔직히 감당하기 너무 힘들잖아. 동서도 이번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봐. 우리도 행복하게 좀 살아보자. 아유, 형님이야. 아주버님과 뜻이 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아예 선택권조차 없다고요. 저는 말을 안 해본 줄 아세요? 어머님 때문에 힘들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제 말은 씨알도 안 먹혀요. 어머님 댁에 더는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유진 아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엄마 얼굴 안 볼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더라고요. 자기는 아주버님처럼 불효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서 엄청 효자인 척 하는데 제가 애들 놔두고 어떻게 이혼을 하겠어요. 동서도 등 돌리고 살고 싶어 하는데 서방님도 유진 아빠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이 있었을 때는 어머님이 어느 정도는 감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하도 난리를 쳐서 시댁에 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형님이 그냥 어머님 히스테리 받아주면서
좀 참으면 안 돼요? 저보다 형님이 더 잘 버티잖아요. 동서, 미안한데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언제까지 어머님한테 당하면서 살 수는 없어. 동서도 이번에 진지하게 생각해봐. 나 지금 바빠서 먼저 끊을게. 제가 시모와 연을 끊어내서 그런지 온갖 히스테리를 동서들에게 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본인들도 저처럼 등 돌리고 싶어 했지만 시동생들이 반대 입장이라 동서들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상황들을 들었을 때 안타깝긴 했지만 희망도 없는 시댁에 또다시 들어가서 시모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참았으면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며칠 뒤 셋째 동서가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형님, 오래간만이죠?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어요? 그래도 연락은 하고 왔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잠깐 들린 거예요. 우리야, 뭐 항상 똑같지. 잘 지내고 있었어. 그런데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동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좀 전에 집에서 한바탕 했어요. 저도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지난주 주말에 어머님 댁에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형님이 어머님과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거에 상당히 화가 많이 났는지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형님이랑 제가 최대한 진정하시라고 애쓰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랑 둘째 형님도 연 끊고 지낼 거냐면서 화를 내며 물어보셨는데 앞에다 대고 시댁에 그만 오고 싶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요. 그런데 둘째 형님도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연 끊고 지내고 싶다는 말에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났었어요. 어머님은 둘째 형님의 말을 듣자마자 상을 뒤집어 엎었고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갔는데 아니 갑자기 지우 아빠가 제 생각도 둘째 형님과 같은 생각이냐면서 화살이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순식간에 저에게 집중이 된 상태였는데 둘째 형님이 솔직하게 얘기해도 된다는 말에 그동안 힘들었다는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뒷목을 잡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언제까지 속으로 숨기면서 살 수 없어서 형님이 왜 집을 뛰쳐나왔고 둘째 형님이랑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든 걸 털어놨는데 갑자기 지우 아빠가 제 뺨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상처 줬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저와 둘째 형님한테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그날 둘째 아주버님도 우리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부부관계까지 안 좋아졌는데도 어머님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둘째 형님네는 이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벌써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형님, 이거 보세요. 지우 아빠랑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부부싸움이 계속됐는데 갑자기 흥분을 하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서 사정없이 바닥으로 패대기 치더라고요. 머리털이 한 움큼 빠져서 머리에 구멍이 다 났어요. 제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제 머리채를 잡았다는 거에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도장 찍었어요. 형님이 먼저 결정한 거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아주버님이 옆에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머님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아니라 완전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형님이 영 끊어버리고 나선 아예 이성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제가 시댁에 왕래를 했을 때 동서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던 이유는 제 선에서 모든 걸 해결했었고 저 혼자 화를 삭혀서
동서들은 상처를 받지 않았었지만 이 모든 게 본인들의 업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동서들은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편도 안 들어주었고 모른 척 하더니 제가 영 끊고 나서 본인들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제야 제 마음을 알 것 같다며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위로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말만 들어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내 동서는 저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알려준 뒤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막내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현관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렸습니다. 야, 임마. 초인종을 누르면 되지. 늦은 저녁 시간에 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어? 네가 왜 흥분을 했는지 대충 듣긴 했는데 그렇다고 여자한테 손을 올려? 아이씨, 형이 뭔 참견인데. 그 난리를 쳐놨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형이야말로 형수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해서 집안 전체를 무너뜨려 놨잖아. 형은 우리 집안 장남 아니야? 형수한테 질질 끌려다니기나 하고. 그러니 엄마가 화가 안 나겠어? 형수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욕을 얻어먹는 건데 형이 그 사이에 왜 끼어들어서 형수님 편을 들어? 형수가 내 마누라였으면 뼈도 못 추렸어. 어디 어른한테 목소리를 높이고 대들어? 그냥 죄송하다고 넘기면 그만이지. 그래서 너는 재수 씨를 저 꼴로 만들어 놓은 거냐? 재수 씨 꼴을 봐봐. 집에서 얼마나 난리를 쳤으면 우리 집으로 도망쳐 왔겠어? 상황이 어찌됐든 무력을 행사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 몰라?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었다던데 법적으로 소송 들어가면 네가 무조건 불리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가려는 거냐?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 씨한테 용서를 구해. 애들 생각도 해야지. 우리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한 가족이 됐으면 서로가 잘 지낼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너희 형수 얼굴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잖아. 말이 10년이지. 결혼생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아? 여보, 그만해요. 어차피 이제 와서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각자 상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서방님, 이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어머님이 서방님의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지금 옆에 있는 동서와 자식들이 떠나면 서방님한테 남는 건 뭔데요? 서방님도 생각이 있다면 어머님의 행동이 잘한 게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서방님이 엄청 효자는 아닌 것 같던데 어머님 감당 되겠어요? 서방님이 동서한테 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여기에서 그만 멈춰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요. 다 떠나가고 나중에 혼자 남겨졌을 때는 이미 늦은 거고 다시 되돌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막내 동서는 제 옆에 찰싹 붙어선 시동생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시동생도 시모의 행동이 잘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억지 부리지 않았어요. 동서는 친정으로 가겠다며 택시를 불렀고 시동생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답답했는지 한숨을 내쉬곤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미 동서는 이혼 생각이 확고했는지 아이들을 친정집에 보낸 상태였어요. 불같은 성격에 행동부터 옮기는 시모와 그걸 똑 닮은 시동생 때문에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버려 많이 답답했습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시모의 잘못된 행실이 불러온 결과에 이미 집안 전체가 무너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시모 때문에 동서내외는 이혼을 결정했어요. 시동생이 동서에게 손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시동생은 위자료와 친권까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동서내외도
이미 금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얘기가 오고 갔는데 시동생들이 왜 시모의 편에 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어떻게 평생 등 돌리고 사냐며 불효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꺼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댁 집안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죠. 그렇게 가족 전체의 균열이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시모의 곁에 며느리들이 다 떠나버리게 되니 심술이 났는지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시모가 나타났어요. 그날은 남편과 오래간만에 외식이 잡혀있던 날이었는데 시모가 병원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남편이 병원에도 찾아오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남편의 행동은 단호했었는데 시모가 직업적으로 세 형제 중 남편이 제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저와 갈라서기 하고 싶었는지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안 좋은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얼굴 안 본 지 꽤 됐었는데 전혀 달라진 건 없어 보였습니다. 딱 보니 내 아들과 외식하려고 나왔나 보구만. 그런데 이거 어쩌지? 오늘은 내가 먼저 약속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아들과 할 말이 좀 있거든. 그이한테 연락은 하고 오신 거예요? 얼굴 안 본 지 몇 달 됐다고 그이가 기분이 어느 정도 풀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까지 하면 마음이 편하세요? 막내 동서는 이혼했고 둘째 동서는 별거 중인데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어머님이 얻는 게 뭔데요? 자식들한테 상처 주고 갈라서게 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저도 사람이고 어머님한테 그동안 서운했던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이 터져 나온 건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행동하게 됐는지 어머님의 행실을 되돌아보셨다면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늦은 것 같네요. 내가 원하는 며느리상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이고 토달지 않는 걸 원했는데 너는 말끝마다 나한테 불만 섞인 말을 했었잖니? 나도 그런 너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고 신경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입 다물고 하면 되지. 너까지 게 감히 나한테 토를 다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니? 잘난 집안도 아니면서 의사인 내 아들 데려갔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감수해야지. 나는 오늘 무조건 내 아들과 대면해야 되니까 더 이상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마라. 시모와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을 하려고 직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는데 직원이 이산 집에서 집들이 겸 회식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 말을 듣게 된 시모가 남편한테 다가가 이사까지 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원들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어머니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진료받으러 왔으면 다른 과에서 진료 받으세요. 저는 오늘 집사람과 외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병원도 바꾸든지 해야지. 제가 일하는 병원에 드나드는 거 상당히 불편하네요. 제 입에서 좋은 말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연락 한 통 없이 무작정 찾아오는 거 상당히 불쾌하다고요. 뭐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분으로 어머니랑 대면하고 싶지 않아요.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나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엄마 마음에 상처 주면 너는 마음이 편하니? 너를 낳아준 엄마 얼굴이 그렇게 보기 싫어? 이사까지 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너랑 다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고 싶어서 왔는데
엄마랑 잠깐 시간 좀 보내줄 순 없니? 기니 할 말이 좀 있는데. 너희들 외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너는 평생 동안 엄마 얼굴 안 보며 살아갈 수 있니? 저 관계를 풀어가기 전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먼저 동생들 관계도 다시 예전처럼 돌려놓으세요. 그 전까지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뭐가 우선인지 생각해 보시고 머릿속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오세요. 그럼 저는 할 말 끝났으니 애들도 기다리고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남편은 단호하게 행동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제 탓인 것 마냥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중학교 때 시어머니가 일찍 이혼해 두 시동생들만 데리고 집을 나가서 시모에 대한 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시부의 도움으로 악착같이 공부해 의대에 합격하게 된 거였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시모는 달라질 것 같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시모를 지나쳐 병원을 나왔습니다. 시모는 저희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노려봤는데 며칠 뒤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네요. 저희 부부가 이사를 했었던 건 시모 때문인 것도 있었지만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서 집까지 교통편이 너무 안 좋아 아침만 되면 상당히 많이 막혔어요. 반대로 제가 일하는 회사의 교통편은 나쁘지 않아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면서 집들이 겸 회식을 저희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을 몰래 알아낸 시모가 음식을 한창 준비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렸어요. 역시 우리 아들이 능력이 좋아서 이런 멋진 주택까지 마련하고 정말 대단해. 내가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낳았다니까. 음식 준비는 잘 돼가니? 그런 얼굴로 쳐다보지 마라. 네가 저번에 나를 무시하고 내 아들과 외식을 했을 때 끝까지 따라가 집이 어딘지 알아냈었다. 이사를 했다는데 한번 와봐야 하지 않겠어? 오늘이 집들이 겸 회식 날이라며 내가 오늘 병원에 잠깐 들려서 우리 아들과 같이 일하는 동료 의사에게 물어봤지. 20명 정도 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 병원 이사장까지 온다더만. 신경 바짝 써야 되겠어. 오늘이 앞으로 우리 아들 병원 생활하는데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음식 준비 대충 하는 거 절대로 용납 못한다. 어머님이 돌아가 주시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무작정 찾아오면 그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좋아하겠어요? 어머님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앞길을 막는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제가 알아서 준비할 거니까 방해하지 마시고 살펴가세요. 저 이런 기분으로는 음식 만들 수 없을 것 같네요. 나 신경 쓰지 말라니까. 집 구경이나 하고 나올 테니 너는 음식 만드는데 집중해라. 전에 살던 집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둘러볼까? 시모는 막무가내로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당에서 음식 준비를 한창 하고 있던 저는 시모가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게 일시정지가 되어버렸고 음식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집안에 들어간 시모가 신경이 쓰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사람들을 데려올 시간은 가까워 오는데 시모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되자 짜증이 난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집안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부 휘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그날 일정이 정말 꼬이게 될 것 같아 시모에게 그만 돌아가 달라며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는데 시모가 저를 밀치더니 작은 방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문을 벌컥 열었어요. 시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작은 방을 쳐다보다가
저를 바라보더니 눈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저를 보며 한마디 했어요. 너 임신했냐? 누구 허락 없이 임신이야?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임신을 하면 어쩌자고? 지금 애들 키우는 것도 벅차면서 셋째 임신까지 해? 임신하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 생활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도 생기는 거죠. 다들 축하해 주는데 어머님은 뱃속에 손주가 생긴 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어차피 어머님과 상관없는 일이니 그만 나가주세요. 지금 어머님 때문에 음식 준비하는 게 집중이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나가니? 나는 오늘 내 아들과 저녁 한 끼 하고 싶어서 온 건데 나도 같이 할 수 있잖아. 내 아들 올 시간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음식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볼까? 예, 지금 이게 뭐니? 이걸 상차림이라고 준비해 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먹어? 돼지도 거들떠 안 보겠다. 시몬은 마당에 펼쳐진 음식들을 보더니 손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손으로 반찬을 주워 먹으며 간을 보기 시작했어요. 입에 들어갔다 나온 손을 다른 반찬 위로 올라가길래 더럽게 뭐 하는 짓이냐고 시모의 팔을 잡아챈 뒤 나가실 거 아니면 방해하지 말라며 시모를 강제로 자리에 앉히는 순간 시모가 어디서 어른의 팔을 함부로 잡냐고 임신을 한 저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방어를 하지 못하고 시모의 발길질에 배를 맞으면서 뒤로 넘어졌고 식탁 테이블에 그대로 머리를 부딪혔어요. 시모는 발길질 한 번에 넘어가냐며 피식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넘어졌다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는데 멀미를 한 것처럼 어지러움이 느껴졌어요.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휘청거리고 있는 저에게 사정없이 뺨을 올려쳤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려는데 시야가 검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바닥으로 쓰러짐과 동시에 대문을 열고 뛰어오는 남편이 눈앞에 보였고 시모는 우리 집안 먹칠하지 말고 자기 아들과 당장 갈라서라며 더한 짓도 할 수 있다면서 저는 시댁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고 시모에게 소리치는데 시모는 음식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신 차리라면서 제 얼굴에 조심스럽게 뺨을 쳤고 순간적으로 남편의 말이 지속적으로 제 귀에 들리면서 다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좀 전에 저와 시모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시모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고 제가 옆에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시모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분노가 끌어올랐는데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병원부터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초점을 거의 잃었다며 뇌진탕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 저를 들쳐업었고 남편과 함께 온 동료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대문을 나가려는데 뒤늦게 들어온 병원 이사장님이 저를 부르며 달려왔어요. 그네야, 내가 너무 늦었다. 빨리 오고 싶었는데 차가 막혀서 너무 늦게 왔네. 이 노인네가 정신 나갔나? 임신한 몸인 걸 알면서 사람을 어떻게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쪽이 저지른 행동이 대학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몰라? 박 선생, 내가 전부 다 듣고 있었어. 출발 전에 우리 큰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박 선생 어머니가 그녀한테 손을 올렸고 막말을 퍼부었다고. 임신한 몸이라 간단한 반찬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진 내가 전부 준비해 가기로 했었는데 음식 맛이 형편없다면서 사려놓은 것도 없다고 임신한 사람한테 발길질하는 게 말이 되나? 자,
여기 아직까지 전화 통화가 연결되어 있지? 병원 이사장님과 저는 가까운 사이예요. 예전에 이사장님 댁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사장님 시어머니께서 치매가 있으셔서 많이 힘들어 하셨었죠. 그때 잠깐 이사장님 시어머니를 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고 제 손을 잡더니 친손녀가 살아 돌아왔다면서 제 손이 닳도록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때 당시 모두가 놀랐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몇 년 전 이사장님의 큰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었는데 저와 약간 비슷하게 닮아 보여서 착각한 것 같다면서 제가 자주 곁에 있어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부탁을 하셨어요.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이라 이사장님 댁에 자주 갔었고 이사장님도 그때부터 저에게 큰애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왕래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이사장님은 저를 큰딸처럼 한 가족으로 대해주셨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와도 나이가 비슷해서 저 또한 마음 열고 다가갈 수 있었죠. 그렇게 허물없이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아시고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며 저보고 쉬라고 했었지만 그래도 손님인데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기본적인 음식들을 준비하면서 이사장님과 통화를 하던 도중에 시모가 들어온 거였어요. 저는 시모 때문에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 전화통화를 끊어야 하는 것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이사장님이 전부 다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사장님이 녹음한 통화 내용을 전부 다 듣게 되었고 남편과 시모의 두 남빛은 동시에 썩어 들어갔어요. 남편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진행했어요. 다행히 뱃속의 아이는 크게 문제는 없었고 저도 가벼운 뇌진탕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모는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 소송 중에 있어요. 이번에 저지른 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모의 행동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마터면 저와 아이의 생명까지 잃게 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고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사장님과의 통화 내용에 저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력을 행사한 녹취록을 통해 시모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는 걸 재판부에서 인정할 것 같다며 재질이 무겁게 내려질 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이번 일을 통해 단단히 질렸는지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한 번 아닌 사람은 끝까지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저희 엄마 건강이 좋아지셔서 조만간 퇴원을 해도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저와 결혼을 약속했던 그 사람에게 전해 들었는지 병원을 또다시 찾아오셨어요. 저희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시모는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니 용서를 구하셨어요. 하지만 벌써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뉘우친다 해도 관계 회복은 어려울 것 같아 보이네요. 한 번뿐인 사람 인생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 결실이 맺어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기게 되었고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어요.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처음 받아보는 대우에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둘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지만 꽤 오랜 기간 만나왔었다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주고받았겠지. 하지만 경리 씨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텐데. 둘만 좋다고 결혼을 할 수 있다면 부모가 왜 있겠어? 각자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쓴소리가 나가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네. 일단 내 아들은 명문대 나와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학원 선생이라며? 그래서 대충 알아봤는데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솔직히 실망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내 주위에서도 잘 나가는 일타 강사 몇 명 정도는 알고 있긴 한데 의사 직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은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 동네에서 이름 좀 날렸다 하면 웬만해서는 강사들끼리 서로 정보 주고받으려고 모임도 가진다는데 그런 곳에서도 참석하지 않는 거 보면 낄 수 있는 수준도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받는 수익금도 현저히 떨어질 테니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건데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는 게 나는 어이가 없는 거야. 결혼은 양가 집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야 갈등이 없는 거 모르나? 이런 문제로 안 좋은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 주위에서나 막장 드라마에서도 봤을 거 아니야. 설마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내가 봤을 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들보다 현실이 더 심할 것 같거든. 처음 얼굴 보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하겠는데 내 아들과 그쪽이 결혼하는 건 솔직히 반댈세. 나 같은 경우 우리 집안과 어느 정도는 수준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혼은 어차피 무너지게 되어 있어. 억지로 결혼을 강행한다고 해서 과연 삶이 좋아질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때 앞으로 겪어본 적 없는 험난한 여정이 시작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쪽 집안과 비슷한 배우자를 찾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네. 설마 내 아들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는 건 아니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아니죠.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인사드리러 온 것뿐인걸요. 어머님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계신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어머님 마음 제가 100%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겠지만 며느리로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이 사람처럼 명문대 졸업했고 직업 선택폭이 넓었지만 굳이 학원 강사를 선택한 이유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켰을 때 얻는 보람이 저에게는 크게 작용해서 지금까지 즐겁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분명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 믿고 있어요. 엄마가 애초부터 정해놓은 기준치가 워낙 높아서 그런 거지. 제가 여자 보는 눈이 없겠어요. 그동안 경리 만나오는 동안 오히려 제가 배울 점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만큼 몇 년 동안 만나오면서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하자고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을 향한 제 마음 변함없으니 엄마도 저희 받아들여 주세요. 제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집안 차이를 문제 삼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비신랑도 그렇고 저 또한 지속적으로 어머님한테 쉬지 않고 어필을 했어요. 그만큼 저희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고만 계시다가 시부는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서로가 평생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며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부의 말을 듣고 있던 시모가 갑자기 끼어드시더니 저희 결혼을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며 대화를 마무리하셨네요. 분명 시모가 며느리로서 생각해 두셨던 부분들을 저는 충족시켜드리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모가 원하시는 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이었고
결혼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네요. 예비시댁에서의 첫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크게 용기 내서 인사드린 만큼 예비시댁에서 있었던 상황들이 아쉽게 다가왔고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서로가 워낙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해 자주 만나지 못했었는데 하루 일정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학원에서 나오던 도중 시모가 건물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급하게 달려가 인사를 드렸는데 비상등을 깜빡이고 있던 차량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차에 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일단 차에 타긴 했는데 너무 갑작스런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꽤 좋아 보이는 아파트 건물이었고 차에서 내린 시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죠.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제일 꼭대기층을 누르신 뒤 저를 데려간 곳은 그 사람과 함께 살 집이었습니다. 시모는 텅텅 비어있는 집을 저에게 보여주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이 집 어떻니? 마음에 드니? 둘이 살기에 딱 적당하지?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하면 선물해 주려고 준비해 두었던 집이다. 정말 내 아들과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할 거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이곳을 이제부터 네 혼수로 꽉 채우거라. 집은 우리 쪽에서 장만했으니까 혼수는 당연히 그쪽에서 장만해야지. 많이 당황스러운 표정인데 설마 그것까지 내가 준비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이거 받아라. 명품집에 어울리는 혼수 품목들 정리해 놓은 리스트니까 거기에 적혀있는 가전들로 들여오면 될 거다. 내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한 5억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데 5억 정도면 싸게 쳐주는 거야. 설마 이 정도 해줄 능력도 없으면서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지? 어머님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대충 봐도 70평 정도는 되어 보이는 집에 단둘이 사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텅텅 비어있는 집안에 혼수를 채워 넣으라고 건네주신 품목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당연히 집이 넓은 만큼 들어가는 혼수 품목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건 맞지만 들어본 적도 없는 몇천만 원짜리 가구들이며 가전들과 식기까지 전부 다 엄청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모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이 정도 하면 제가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5억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희 집안은 그렇게까지 여유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무리일 수밖에 없었고 시모는 제가 서둘러 답을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네요. 여기서 5억 혼수를 해오겠다고 얘기하면 결혼이 성사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이 결혼은 없던 일로 되는 거였죠. 그래서 침착하게 대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가진 고민을 털어놨어요.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에 제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실망하셨겠죠. 하지만 저희 둘이 사는데 70평 정도 되는 아파트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결혼한다면 아이도 가질 테지만 그래도 이 정도 평수는 대가족이 들어와서 살아도 넓은 집인데 여기에 어머님이 주신 혼수품을 전부 다 채운다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지금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 중이시거든요. 금전적인 부담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 어머님 마음에 차지 않은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는데
당연히 화가 많이 나셨겠죠. 저희 집안 형편을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너희들 결혼 허락해 주겠다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건데 왜 받아먹질 못하는 거니? 5억 혼수면 비싸지도 않은 거고 내 주변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들여오는 사람들도 허다한데 너무 커져 먹으려 드는 거 아니니?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당연히 너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균형이 맞는 거지.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아들과 살림을 차리겠다는 거야? 적혀 있는 대로 이 집에 전부 다 채워넣지 않으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 되겠다. 소꿉장난이 아닌 거 너도 잘 알잖아? 사부인이 병원에 입원 중인 거랑 집안 살림 채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니? 병원비가 없을 정도로 사정이 많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 사람과 둘이 살기에는 너무 넓은데 차라리 30평대 아파트를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정도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너 지금 내 앞에서 좁아터진 그 집에 내 아들과 살림을 차리겠다는 거야? 주변에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괜히 쓸데없는 말 귀에 들려서 사람들 놀림거리 만들고 싶은 거야? 너는 내 체면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혼수품 들여오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여기에서 내 아들과 마무리 짓거라. 시모는 그 사람에게 둘이 나눴던 대화에 대해 일체 얘기하지 말라며 저 혼자 모든 걸 해결하라고 사전에 미리 차단을 하셨어요. 제가 간절히 부탁을 해도 저희 집안 사정을 봐주지 않았고 남들에게 보이는 시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5억 혼수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사람과 단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뿐이었는데 그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다가왔어요. 이런 고민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 부모님과 당연히 상의를 해야 할 문제이지만 엄마가 입원해 계신 상태에서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속으로 앓고 있었네요. 그 사람과 만나는 동안에도 항상 시모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자 결국 시모와의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나눠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모가 건네준 5억의 혼수 리스트를 꺼내 보여줬네요. 지금 이것들을 전부 다 당신 집안에서 준비해 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집은 또 무슨 얘기야?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5억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건 내가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엄마랑 다시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눠볼게.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아야 원만하게 해결을 하지. 이런 고민을 당신 혼자서 앓고 있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지. 그리고 엄마한테 70평 집이 있었다고? 그것도 처음 듣는 말인데 내가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둘이 사는데 그렇게 큰 집이 뭐가 필요해? 30평 정도면 적당한 거지. 엄마는 그냥 당신이랑 내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끊어내고 싶어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아. 우리 엄마랑 사소한 거라도 마찰이 있다면 무조건 나한테 얘기해줘야 내가 나중에 처리를 해줄 수 있어. 아버지가 우리 둘만 좋으면 된다고 했는데 왜 엄마가 이렇게까지 행동하시는지 나도 이해하기 힘든데 당신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다. 아버지가 모든 걸 바로잡아 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들어가서 푹 쉬어. 그리고 어머님 건강 상태는 어떠셔? 그래도 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회복률이 높으실 거야. 조만간 인사드리러 간다고 전해드리고. 그 사람은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었고 걱정하지 말라며 집에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시모와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이 문제를 의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 계산과는 너무나도 틀린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고 충격적인 일들이 제 앞에 펼쳐지고 말았죠. 다음날 퇴근을 하고 병원에 도착해 엄마 병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흥분한 상태로 저를 향해 걸어오시더니 제 팔을 강하게 잡으신 뒤 비상계단으로 저를 끌고 가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한테 혼수 문제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것 같았어요.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니? 쥐뿔도 없는 집안 내가 받아주겠다는데 5억 혼수품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럼 다른 남자 찾아보면 될 것을 왜 자격 미달인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넘봐?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때는 말로 끝나지 않을 거다. 웬만해선 내가 손을 쓰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도 엄청 참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우리 집안에 문제 일으키지 말고 내 아들과 인연 끊거라. 혼수 리스트 하나도 제대로 해오지 못하는 능력 없는 너를 내가 며느리로 어떻게 받아들이겠니? 어머님, 사람 사는 기준이 다 다르지만 저희 집안 사정도 어느 정도 생각해 주셔야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 문제로 병원에 계신 저희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수술 경과도 좋아졌고 조금 있으면 퇴원하시는데 괜히 스트레스 받으신 일 생기기라도 하면 암이 재발될 수도 있어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한 만큼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 허락해 주세요.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정을 봐달라는 거니? 안 되겠다. 내가 너희 사부인 얼굴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5억 혼수 리스트에서 하나라도 빠진다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할 테니까 그만 고집 피워라. 알겠니?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저를 강하게 밀치시더니 엄마가 계신 병실로 걸어가셨어요. 병원에까지 찾아온 걸 보면 그 사람한테 엄마가 계신 병원을 전해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모의 팔을 잡고 소란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시모는 이미 귀를 닫아버리셨는지 제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모는 저희 엄마가 계신 4인 병실의 문을 대차게 열며 들어가셨고 급하게 저도 뒤따라 들어간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엄마한테 소리치며 화를 내셔야 하는데 온몸이 굳은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 계셨어요. 아들, 네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시간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엄마, 지금 그게 문제예요? 어머님한테 전부 다 얘기 들었어요. 엄마랑 예전에 대학 동기였다면서요? 어머님이 엄마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잠깐 사진 보여드렸는데 갑자기 당황해 하시길래 이유를 여쭤보니까 엄마가 대학 시절 때 어머님 밀어서 떨어뜨렸다면서요? 과에서 엄마가 짝사랑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머님과 서로 만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이 질투가 나서 사람들 몰래 다리 위에서 밀치고 도망쳤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결국 해결되지 못하고 어머님은 결국 다리 하나를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나는 오늘 그쪽을 처음 본다고. 몸 상태가 안 좋다더니 이제는 치매까지 오셨나 봐. 원수는 언젠가 다시 만난다더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또 만나게 됐네. 그동안 아주 잘 지내고 있었나 봐.
눈이 부실 정도로 때깔이 좋아졌구만. 너 그때 생각 안 나? 네가 짝사랑하고 있다던 그 남자를 내가 만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질투난다며 다리 위에서 나를 밀쳤잖아. 나는 너를 봤지만 너는 끝까지 발뺌하는 바람에 결국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채 내가 발을 헛디뎠다는 걸로 판정이 나게 되었고, 너는 그날 이후 바로 휴학하고 이사 가잖아. 그런데 네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떠난 뒤로도 나는 아직까지도 그 사람한테 보살핌을 받고 있거든. 네가 짝사랑했던 그 사람이 지금 내 남편으로 있어. 지금 들어왔네. 인사해. 네가 좋다고 쫓아다니던 내 남편이야. 정말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 나를 세상 떠나게 만들려던 사람의 아들이 내 딸과 결혼하겠다고 인연을 만들었잖아. 사람 일은 이래서 아무도 모른다니까. 네가 내 딸을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아들을 사이로 안 받아줄 건데 이거 어쩌지? 제가 알지 못하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사람과 시부는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시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전부 다 저희 엄마가 지어낸 얘기라고 했었지만, 시부와 예비신랑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평생 시모의 얼굴을 2번 다시 안 보겠다며 솔직하게 사실을 얘기하라고 화를 내자, 부정하던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과거의 행동은 실수였다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모의 용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시모를 평생 용서할 수 없다면서 아픈 몸을 이끌며 시모에게 다가가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와 시모는 대학교 때 둘도 없는 친구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한 남자를 둘이서 사랑하다가 엄마와 저희 아빠가 정식으로 연애를 하게 되면서부터 시모의 질투가 올라와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거였죠. 결국 이 문제로 그 사람과 저는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쩔뚝거리는 엄마의 다리를 항상 봐왔기 때문에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도 그 사람과 더 이상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시부와 그 사람은 단순히 그냥 병문 안차 온 거였는데, 이런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모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과거의 행동에 대해 사죄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마음의 골이 깊어진 엄마는 용서를 구하는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시부는 저희 엄마가 용서해 줄 때까지 절대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화를 내시곤 병실을 나가셨네요. 그 사람도 시모의 잘못된 행동에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시간만 되면 계속해서 병원을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엄마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세월만큼 시모의 용서를 쉽게 받아줄 것 같지는 않네요. 시모는 저와 그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줄 테니 저희 엄마 좀 설득해 달라며 시부가 오만정이 떨어져서 각방까지 쓰고 계시고, 그 사람도 집을 나가버렸는지 가정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다고 애원하셨어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제발 부탁이다. 내가 그동안 힘들게 끌어온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 내가 너한테 모질게 했던 행동들 전부 다 미안하고, 혼수로 오억하라고 얘기한 것도 솔직히 억지 부려서 떼어놓으려 했던 거 사실이었다. 어느 부모도 자식이 좋은 집안과 결혼시키고 싶어 하지 부족한 집안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잖아. 지금 별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용서를 받는 것밖에 없다. 그때는 젊었고
철이 없었으니 그런 행동이 나오긴 했지만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 기억 때문에 마음 편히 살았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받은 상처를 제가 왜 엄마를 설득시켜야 하는 건데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누구나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당신은 선천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는 당신을 2번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만 찾아오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이라도 주면 만족하겠니? 얼마면 될 것 같아? 평생 병원비는 지원해 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내 잘못을 용서할 시간을 주면 안 되겠니? 지금은 한 푼도 없지만 용서만 받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어. 아직까지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당신이 한쪽 다리가 똑같이 장애를 입게 되면 그때 용서해줄 마음이 생길지도 모른다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기회를 주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건 너무 억지잖아. 멀쩡한 다리를 어떻게 장애를 만들어 오라는 거야? 내가 다리에서 뛰어내리기를 바란다는 거니? 방금 억지라고 하셨어요? 정말 말 웃기게 하시네요. 저한테는 혼수를 5억이나 해오라고 하셨으면서 그때는 뭐라고 하셨죠? 제가 사정을 봐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는데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생각한 억지가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고요. 시모가 평생 꾸려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시모의 손을 뿌리치고 죄송하다는 말로 돌려드렸네요. 엄마는 평생 동안 장애를 가지게 된 다리를 바라보면서 단 한순간도 시모를 잊은 적이 없었을 테고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지도 않는데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엄마를 설득하는 건 불효나 마찬가지라 시모의 간절한 부탁에도 등을 돌렸습니다. 2번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며 제 팔을 잡고 놔주지 않으려는 시모의 손을 뿌리쳤네요. 그 사람은 저희 가족에게 미안해서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잊는 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부께서는 미안한 마음에 평생 병원비는 지원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시는 중이세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시모는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잊은 채 살아왔던 시간만큼 뉘우치며 살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웃음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